지금부터 고추 재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탐농원예연구소의 대표로 있습니다. 황석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 나방은 정확하게 말하면 담배 나방 애벌레가 구멍을 뚫어서 고추 속을 가해하는 거잖아요. 이 담배 나방은 엄청나게 많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약의 계통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약 품명 이름입니다. 메카, 가이던스, 킹팜, 그래프트, 슈퍼펀치, 흑기사, 에콜드. 이거는 아바맥틴계의 약이에요. 예를 들어 메카를 살포하고 가이던스를 살포했다? 그러면 거의 똑같은 약을 살포했는 거예요. 그러면 메카를 살포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담배 나방은 여기 있는 가이던스, 킹팜, 그래프트, 슈퍼펀치 이런 것들을 살포를 하더라도 잘 듣질 않아요. 이걸 가지고 벌레들이 면역성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잖아, 맞죠? 또한 똑같이 이것은 약의 성분 이름이에요. 인독사카바에 아바타를 치고 다음에 킬튼을 쳤다. 그러면 똑같은 약을 친 거예요. 그죠? 그럼 인독사카바를 쳤다. 이 계통의 약을 치시면 다음에 클로르페나르계의 램페이지나 총체도사 이런 것을 살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쳤으면 다음에 저거 치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날씨가 가물게 되면 진딧물과 총체벌레와 담배 나방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탄저병 농약도 약 개수는 이렇게 분명은 많으나 실제로 계통별로는 몇 개 안 돼요. 스트로빈 계통을 쳤다. 그러면 다음에 가시마이신 계통을 친다. 그 다음에 테부코나졸 계통을 친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약, 2번 약, 3번 약, 4번 약, 5번 약에서 바꿔쳐줘야 되겠죠. 다른 농약에 봐서 딱 이야기하시는 게 계통이 다른 탄저병 약도 이렇게 하면 농약방에서는 살짝 긴장하지요. 제일 큰 올해의 날씨, 고추를 5월 초에 심은 이후로의 날씨는 비가 안 왔다. 온도가 높았다. 그래서 순머지가 나왔습니다. 이 순머지라는 건 고추가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순머지입니다. 그 고추 뿌리도 더 발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추의 뿌리 형태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 사실은 고추의 잎의 끝이나 순의 끝입니다. 왜 순머지가 일어나뇨? 더워서 한마디로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더위병의 지체가 있는 거예요. 고온 건조에서 장땡이는 물 주는 겁니다. 이 물 주는 시설을 하는데 돈이 수십만이 들어가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400m 점적호수가 5만 원이고 6만 원이 그렇죠. 고추 농사를 잘 짓고 잘 안 짓고의 차이점은 고추한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안 만들어 주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고추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면은 고추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추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고추는 14도 이하에서는 생육이 정지됩니다. 또한 30도가 넘어도 생육이 정지됩니다. 그러면은 한여름에 30도 노상넘기를 다 그대로 정지 안 되느냐? 한여름도 아침에는 23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7도 올라갔다가 12시 돼 가지고 30도 올라가는데 올해는 무엇보다도 온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심자마자 온도가 높았어요. 28도, 29도 올라갈 때 여러분 비닐 밑에 손을 한번 보이소. 시원하겠습니까? 뜨끈뜨끈합니다. 그 시원한 걸 좋아하는 고추가 막말로 시급을 하지요. 근데 예를 들어 거기에 발효가 안 된 퇴비를 썼다 하면은 갑불이지요. 고추가 좋아하는 흙의 구조입니다. 퇴비 종류, 유기물, 식물의 종류 찌꺼기가 많고 그리고 물도 아주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이 흙 사이에도 공기가 있거든요. 공기가 차지해야 되고 또 흙 사이에도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땅 밑에 지하 30cm, 50cm 밑에 물이 있다 하는 거는 그거는 고추한테 좋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고인물은 고추한테 안 좋습니다. 물을 주는 목적 중에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산소를 공급하는 건데 썩은 물을 주는 건 안 좋죠. 고추도 산소가 많은 물을 좋아합니다. 아니 식물이 다 그렇습니다. 흙을 잘 만드는 부슬부슬한 흙. 텔레비전 광고 같은 거 보면은 흙 속에 이렇게 감자를 깨면은 쑥 올라와요. 흙이 물렁물렁한 흙. 그런 게 좋죠. 공기도 많이 들어가고 물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단단한 흙이 뭐 합니까? 단단한 흙이 있는 게 집설이었고 퇴비였고 그렇게 해서 흙을 부실부실하게 만들잖아요. 맞죠? 그죠? 이때는 퇴비를 넣어야지 소똥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제가 퇴비를 넣어야지 소똥 넣으라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고추밭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은 낮은 두둑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두둑이 낮죠? 그냥 대충 꺼가지고 두둑하면은 안 됩니다.
고추를 하려고 하면 계곡을 만들면 돼. 이렇게 높다나이. 이 계곡을 만들려고 하면 관리기에 날을 사용해가지고 흙이 퍼치고 올라와야 되겠지. 그냥 쭉 끄갖고 안 되잖아요. 계곡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곡으로 만들면 흙은 온도가 올라가봤자 22도, 23도밖에 안 올라가잖아. 여기 태양이 있어가지고 바깥 온도는 35도라도 맞죠? 그러면 이 계곡에서 시원한 게 나오면 고추가 있는 새는 좀 시원하겠지. 고추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바깥의 온도는 30도 돼도 얘는 25도잖아. 여기에 점적관수를 깔아가지고 그럼 뿌리가 숭숭숭숭 계속 나오잖아요. 뿌리가 숭숭숭 계속 나와야 돼. 언제부터? 고추는 심고부터 딸 때까지. 고추는 새 뿌리에서 영양을 흡수해요. 헌 뿌리에서 흡수 안 해요. 아주 작게 흡수해요. 그래야 꽃이 6장, 7장이 나와요. 이게 억수로 중요해요. 그리고 비닐도 이렇게 넓게 높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볏짚을 깔아줘요. 볏짚이나 왕겨나 이렇게 깔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점적관에서 물이 나가지고 축축해요. 축축하면은 보이세요? 여러분 샤워하고 나면 시원하지요? 왜? 물이 날아가면서 체온을 뺏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시원하게 최소한 온도가 1, 2도 떨어지겠죠. 꽃을 시원하게 대접해야 되지. 비닐 덮을 때도 언제 덮어야 돼요? 비닐 덮는 날은 비 오는 날하고 일치시켜줘야 돼요. 보니까 3월 한 중순부터 4월 말 사이에 언제든지 비닐을 덮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2월 말 산들산들할 때 고추밭을 싹 다 해놔야 돼요. 그래갖고 비가 푹 왔다 싶을 때 비닐을 덮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추 농사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오늘이 10월 27일이니까 그러면 고추 끄집어내고 뽑고 비닐 제끼고 생석회 뿌리 뿌려야 되지. 거기다가 유황도 뿌리 뿌려야 되지. 유황 여러분 노란 알 뿌리 놓으면 내일 모레 흡수됩니까? 아니에요. 흡수되는데 2달 반 걸려요. 그래서 미생물을 줘야 되지. 미생물은 제일 좋아하는 게 습도가 억수로 중요해요. 축축하게 해줘야 돼요. 겨울에 주는 비료, 고추 비닐 덮기 전에 주는 비료, 유박도 그렇고 원예 비료 혹은 고추 전용 비료, 석회, 생선 어분, 유기질 비료, 미량요소 비료, 아인산 비료 이런 것들은 저는 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을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고추가 1년 동안 먹을 밥을 흙에다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시 앉아서도 공부하면서도 입이 심심해가지고 가져가 떠나야 되고 음료수 갖다 놔야 되는데 고추는 뭐 있어? 꽃 피고 키우고 장가 보내고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한테 참을 안 줘요. 그럼 나쁜 사람이지. 그 참을 주는 방법이 뭐죠? 점적관수잖아요. 이 점적관수를 통해서 비료물을 집어줘야 되잖아요. 고추가 질소인산 가리를 많이 먹는다 안 먹는다는 어떻게 분석을 했노? 고추나무를 뿌리부터 열매, 꽃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질소하고 인산하고 가리가 제일 많은 길에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황하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요게 있어줘야 되는데 요것만 있으면 절대 흡수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밥이라면은 이건 반찬하고 똑같아요. 이걸 안 주면은 옳게 흡수를 못 해요. 황을 아무리 많이 줬다. 황을. 근데 미생물이 없으면 절대 흡수를 못 해요. 이 미량요소를 안 넣고는 안 돼요. 이 미량요소, 붕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염소, 교소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돼요. 이거 안 넣어주고 어느 한 가면 잘 넣어줬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자,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제가 부탁드린 게 뭔가 하면은 물을 푹 좀 주라. 그래야 이 미생물, 방성균,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분이 대충 한 85% 내지 97%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주고 난 다음에 물 대는 게 억수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광합성이라는 걸 하잖아, 광합성.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잎허리가 커야 되죠. 잎허리가 크면서 두꺼워야 되지, 그죠? 근데 잎허리가 지나치게 커버리면 광합성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전정을 해주는 거예요, 맞죠? 고추도 그래서 40cm보다는 조금 넓게 심어줘야 되지, 태양을 많이 받게. 고추잎이 번들번들하게 두껍게 있는 놈은 역시 열매가 큽니다. 쭉쭉 빠집니다. 이 고추에 비료를 주는 데 있어서 토양 비료, 아까 말씀드렸죠? 다량 원소, 질소, 인산 가리. 영어로 저희끼리 골치 아픈 거 있죠? 다음 차량 원소, 좀 적게 들어간 거, 황,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적게 들어간 거, 미량, 구리, 붕소, 망간, 아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골고루 필요하다. 여기에서 저는 아인산을 넣기를 바래요. 아인산은요, 토양에 있는 병균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특히 유주자가 달려있는 균, 역병, 단전병, 녹음병,
이걸 세대 정식을 얻기 때문에 아인산을 이 밭에다가 뿌려주면 좋아요. 저는 가소에도 이걸 권하고 고추는 더 권해요. 배추는 더 권해요. 꼭 아인산을 처방하도록 해요.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이제 관주 비료. 관수 시절 중에서 물이 똑똑똑 뚫는 거를 점적 관수라고 하고, 맞죠? 물이 샤 오는 거를 분수 호수라고 하고, 그죠? 분수 호수 이야기를 제가 왜 안 하느냐, 고추를 이야기할 때. 분수 호수가 상당히 물의 이동 속도도 빠르고 좋아요. 근데 분수 호수가 높으면은 고추 잎에 높아가지고 하면은 탄저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하여 제가 분수 호수를 이야기 안 해요. 그러고 물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점적 호수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제 고추 농사를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산비료, 남 따라 넣는 유박비료. 이제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마을 이장이 뭐 이거 하라 캐가 했다.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남 따라 하지 마세요. 낮은 두둑에 좁은 비닐 쓰지 마세요. 옆집에 뭐 젊은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두둑을 높게 해주세요. 무릎팍까지 해도 가있어. 내가 무릎팍까지 해주면 내가 10만 원 줄게 가있어. 그리고 하늘 쳐다보는 물은 하지 마세요. 점적관수 하세요. 이 점적관수하면 하늘 안 쳐다보잖아. 그리고 노는 고래는 그 놀거리잖아. 사람 댕기는데 거기는 집이나 왕기를 까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탄산가스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강압성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거기에 나오잖아요. 집이나 왕기를 까놓으면 좋잖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치는 농약이 아니고 농약 번호 보고 족보 보고 농약을 선택하라. 아까 족보 이야기했죠. 뭐 스트로빈 계통, 뭐 인독스카바 계통 이야기했죠. 농약은 나는 오운동을 해. 농약 오운동. 반드시 족보가 다른 농약, 즉 계통이 다른 농약 5가지를 사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바꿔치자. 칼슘 부족은 생겨야 처리한다. 칼슘 부족이 생겨야 처리한다. 아니지. 그래서 5월 말부터 미리 살포를 해 들어가셔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밥만 주던 고추. 흙에만 넣어주고 그냥 네 먹을 거 다 먹다 이 자스가. 내 고추 따라갈 때 요소 비료 한번 하야에 치료가 가면 된다 이 자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점적관수를 통해서 새참을 주고 또 줘야 된다. 점적관수가 돼 있어야 관주비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 포기당 반근 못 따는 고추는 하지 말자. 한 포기당 한 근 따는 고추로 이제 한번 가보자. 오늘 교육이 농사를 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흙을 보는 새로운 눈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추 농사는 서리가 왔으니까 이제 종료가 된 시점이에요. 근데 고추 농사는 오늘 지금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고추 농사를 잘하는 사람은 고추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요. 고추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은 한꺼번에 주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고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고추밭을 로타리를 치고 석회를 뿌려주고 유황을 뿌려줘가지고 미리 밭 준비를 해놔야 돼요. 겨울에 눈이 오면 좋아요. 비가 오면 좋아요. 그러면 그게 더 녹아 들어가 좋을 텐데 올해 고추 농사가 상당히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해 겨울 동안에 비가 안 와가지고 눈이 안 와가지고 토양 중에 있는 미생물이 적게 형성이 됐고 흙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도 상당히 있었어요. 내년에는 이보다 더 큰 5, 6, 7월 달에 더위나 가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점적관수라는 것을 편리식으로 해야 돼요. 맞죠? 걷어놨다가 후년에 또 쓰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밭에 넣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황, 마그네슘, 철, 망간, 몰리브덴, 구리, 아연, 효소, 봉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때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